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임입니다. 자, 11-8번부터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실력편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원이 최대 최소는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편 앞에 1번부터 지난 시간 7번까지 풀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오직 수식만을 통해서, 함수만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판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8번, 9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제 어떤 수학적인 상황, 이걸 뭐 수학 내적 또는 수학 외적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수학 내적이란 말은 그냥 수학 자체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수학 외적이란 말은 실생활 관련 그런 응용 문제가 바로 8번, 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야. 여러분 중학과정에서 소금물 문제 기억납니까? 뭐 3% 소금물, 5% 소금물 섞으면은 몇 %야? 하면은 뭐 더하니까 8%, 평균이니까 4% 이게 아니죠.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세워서 푸는 건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수학 외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번, 9번이 그런 문제인데, 8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할 수 있는, 그죠? 공을 던져, 공이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 이런 수학 외적인 문제고요. 요 9번 문제가 이제 수학 내적인 문제, 수학 자체에서 도형, 길이, 넓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 물은 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8번.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ym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면이 있어 이렇게 2m가 있어 이렇게 거리가 2m인 거야. 공을 뭐 이렇게 던지는지 이렇게 던지는지 그거 모르겠어 지금.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던졌대. 뭐 위로 던졌는지 잘 모르겠지.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공의 높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t만큼 지나면 요 길이가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를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공을 던진 지 2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졌단 말은 요게 얼마 같다는 뜻이야. 이게 능령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초 뒤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 4, 20에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 됐다는 말이고, 그 말은 a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 공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의 높이를 구하세요. 아마 공을 위로 던졌나 봐. 그래서 공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y의 무슨 값,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실제로 문제의 상황만 이해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얘가 제일 클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클 때가 언제입니까? 마이너스, 지금 이게 a가 9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a가 9가 나왔으니까 9t 플러스 2의 최대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요렇게 생긴 부분이니까 요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t가 얼마가 될 때입니까? 2ab는 마이너스 b니까 10분의 9가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요 10분의 9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 바꾸면 막 분수니까 보기가 싫잖아. 대입해볼까? 10분의 9를 제곱하게 되니까 100분의 81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0분의 81. 10분의 9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10분의 81 플러스 2 하면 요거 20으로 통분이 되네요. 요거 하면은 플러스 20분의 81이 되고 거기다가 40 더하니까 121.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미터? 오케이, 미터. 이게 답입니다. 자, 문제 상황 알겠습니까? 먼저 문제 주어진 걸 통해서 이런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실생활 관련 문제는 사실 뭐 문제가 이해가 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 이런 문제 상황이 지금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좀 어려운 말로 문장제라고 불러. 문장제. 문장으로 나타난 문제. 문장제라고 부르는데, 이 문장제로 표현된 이런 활용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과정의 핵심이에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만 식 세우는 과정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식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산 과정은 앞에 우리가 11-1번부터 뭐 7번까지 했던 내용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요게 추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 문제 같은 건 쉬운 문제야. 식 세우는 게 잘 돼.
심지어는 식이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럼 이게 문장으로 표현된 거하고 식 사이 관계를 여러분이 매칭만 시키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1-9번. AB 길이가 1이고 BC 길이가 2이고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 볼까요? 요 길이가 1, 이게 A, B, C, 요 길이가 2, 이 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AC 위에 어떤 점 P를 잡았어. 그랬을 때 PB의 제곱, PC의 제곱, 이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한 삼각형 PBC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삼각형 PBC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 이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H, 높이, 그래.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쌤이 H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저 노란색을 왜 잡는지 알겠어요? 뭐 방정식 문제 풀 때 핵심이 미지수 X를 잘 잡는 거잖아. 물론 이거 X로 표현해도 돼. 그래서 그냥 높이, 하이트. 맥주 이름 아니야. 높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지금 넓이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약분하면은 H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저 H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 H가 뭡니까? 바로 PB제곱, PC제곱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거죠. 뭐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H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일까? 정답 2H. 왜 그래?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조그만 삼각형이 닮음이죠? 평행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1대2잖아. 이것도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5H가 되는 거죠. 아,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 그 다음에는 빨간색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2-2H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는 더하면 되겠네요. 2-2H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을 하시면 5H의 제곱 마이너스 2사니까 8H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네, 요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어차피 제곱 더하니까 루트 씌우지 마시고 요거 제곱해서 더하면은 5H의 제곱이고요. 요것도 5H 제곱이니까 더하게 되면 이 값이 10H의 제곱 마이너스 8H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질문이 뭐예요? 이게 뭐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거 H에 관한 2차식 뭐 함수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인 거죠.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0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8이니까 20분의 8. 4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고요. 따라서 H가 얼마일 때? 5분의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H가 5분의 2가 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넓이가 얼마입니까? H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최소가 얼마입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수학 하편을 공부하면은 이런 도형 문제를 어떻게도 푸냐면은 이걸 이렇게 X축, Y축을 놔가지고 이 X축, Y축 상의 점, P, 뭐 X, Y라고 놔가지고 이렇게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수식으로 푸는 것들을 배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 기하는 기하야. 기하를 우리가 도형 문제를 기하라고 부르잖아요. 기하는 기하인데 그 기하 문제, 도형 문제를 좌표 평면상에서 수식이나 좌표나 이런 걸 통해서 푸는 해석 기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수선 긋고 닮음 찾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아직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과정 개념,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합동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됐습니까? 실력편 문제 넘어갈 거야. 11-10번부터 실력편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편 문제가 이제 앞부분은 용어가 좀 새롭고요. 뒷부분은 그냥 어려워. 그 뒷부분까지를 마침표를 좀 사실은 쌤이 봤을 때 11단원의 실력편 문제가 다른 단원의 실력편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
아마 여러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최대 최소 문제니까 항상 범위를 찾아야 되고 항상 부등식이 등장하면서 실력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건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들면서 되게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또 해보면은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실력편 앞부분 해볼게요. 자, 11-10번 실수 A, B, C 중에서 최소인 거를 미니멈 A, B, C라고 표현한다.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야. 근데 지금 Y는 미니멈 X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이 세 그래프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뜻이야. 그리고 0에서부터 5 사이에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나 그래프 그렸으면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면 이 그래프 순서대로 Y는 X Y는 이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X-2의 제곱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요걸 셋 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비례 관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뭐 Y는 X는 되게 쉽잖아, 그지? 뭐 이런 직선인가, 이런 직선. Y는 X. 그 다음에 Y는 X-2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데 이거는 뭐 이게 한 1, 2, 4, 6 이 정도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2, 4, 6 하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2차 함수죠. 이 점이 꼭지점이죠. 2,0이 꼭지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뭐 요렇게 이제 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면은 대략 뭐 이런 느낌? 되겠어요? 잠깐만요. 4,4를 지나네. 잠깐만요. 그래프 이렇게 되겠다. 4,4를 지나. 오케이. 4,4. 이걸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당연히 0,4를 지나게 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비율을 좀 맞춰서. 이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만나고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1일 것 같은데 구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퀄 x를 풀면 되고요.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이야 1. 만나게 되는 점이. 됐습니까? 당연히 y가 얼마입니까?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는 요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이 x축과 만난 점이 얼마인 거야? 몇 컴마 0을 지나? 6,0을 지나죠? 네,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뒤로 2만큼 감소하면은 위로 4만큼 증가하니까 이 점을 또 지나네. 그러니까 4,4를 지납니다. 역시. 그래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그 중에서 작은 것만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만나는 점이 이 점이고 이 점이니까 자, 작은 거. 요거 제일 작은 거죠. 이거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 제일 작은 거. 요거 제일 작은 겁니다. 여기 답인 거야. 이 노란색이 답인 거야. 이 노란색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만나는 교점에서 만나는지 살짝 어긋나는지를 그림이 아니라 수식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이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예요. 자, 질문이 뭐냐? 0에서부터 5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0,0 지나는 거 맞아요? 5까지니까 요렇게 되니까 6이니까 6 절반이 5까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하나 보이네요. 이거 최대값. 최대값은 4입니다.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일 때나 0일 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오케이. 끝. 다음 문제. 11번. 번호가 1111이네. 1111. 11시 11분이네. 자, A하고 B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2차 함수가 함수값의 범위가 A 이상 B 플러스 1 이하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하나 A가 2보다 작고 B가 2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요 식 자체가 뭡니까?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그랬을 때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x가 2일 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현재 지금 뭐냐면은 A부터 B 플러스 1 사이가 Y 값이고 A부터 B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뭐 그래프가 실제로 좀 그래프가 대칭이 아니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실제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가 되면은 지금 A부터 B까지 그래프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뭐 A가 어쨌든 2보단 작은 게 A 값이고요. 2보다 큰 게 B 값이니까 뭐 이런 값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A고 요게 B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가지고 지금 그때 그 Y 값이 A부터 B 플러스 1 사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가 만약에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A, B를 모르니까. 뭐 두 개 같을 수도 있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것이건 이것이건 무슨 값은 똑같아.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로 동일하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냐면은 자, 이거 최소값 아까 했죠.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니까 최소값은 이게 2,1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y값은 1이 되고 그 말은 이것이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y값의 범위가 이 a 이상 b 플러스 1 이하니까 일단 a값은 1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1인 것은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1인 거야. 1. A가 1인 거야. 됐어요? 요 값이 1인 거야. 지금 1인 거야. 1인 거야. 근데 B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인지는 뭘 보고 판정하시면 요게 2고 2니까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1인 거잖아. 그럼 이 차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차이가 1이 되면은 B가 얼마입니까? 3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뭡니까? B가 3보다는 작은 그래프. 뭐 등호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뭐 이거 뭐 같은 거는 뭐 하여튼 뭐 B가 3이 되는 순간은 완전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B가 3보다 크다, 작다. B가 3이면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 아무 데나 하는 데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찾느냐? 이때 이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봤더니 요게 1이지 이게 얼마야?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은 얼마냐?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지금. B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B를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B 플러스 2라고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B 플러스 1이 되면 B가 얼마란 뜻이야? 그치? 요 값이 B가 되면은 요 값이 B 플러스 1이 되면은 B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B가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B가 1인 건 3보다 작다 만족합니까? 오케이, 만족합니다. 따라서 B가 1인 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A가 1, B가 1. 됐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B 플러스 2라고 동일한 겁니다. 정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걸 푸니까 B는 4 또는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쏘리, 좀 이따 할게요. B가 1인 건 답 아니네. B가 1인 건, A가 1. 자, B가 4 또는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B가 3보다 큰 거니까, 요건 안 되고, 요것만 답이 되는 거야. 뭐, 답이 두 개인가? 이거 답이 아니네요.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왜 B가 1이면 안 됩니까? 문제에서 B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B가 4만 답이 되겠고요. A는 1, B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실력편 문제답게 뭔가 조금씩 이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과건 이과건 고1 과정의 최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지금 문항들을 풀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수능이건 내신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잘 정리가 돼서 고교 과정 마지막까지 쫙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이 수학 좀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있고 수험생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그 뒤처진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 느낌들이 쌓이면은 스스로도 좀 위축되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 자, 11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이제 조금 더 난감한 문제네. 방금보다. 범위가 나와 있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범위가 문자로 나와 있어.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자, 함수는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인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이다. a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차이가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범위가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a 플러스 2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이 값이고 최소값은 이 값이니까 이 차이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면 이 값이 최대값이고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이 차이가 차이가 3이군요. 네, 차이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푸는 건데 a를 모르잖아. 범위를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수예제 문제를 풀 때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었지. 대칭축에. 그 경우는 대칭축을 나눠서 푼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위가 문자가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풀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a 플러스 2이고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그래프가 요것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최대값은 a일 때 함수값 최대값인데 a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은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a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값이 a 플러스 2가 되고 이걸 제곱하게 되는 거고 빼고 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3이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차가 3. 정리하면 이 값이 a제곱 4a 4니까 빼고 나면 a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이퀄 3이 돼서 a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인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 값이 0이니까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왔는데 그 말은 a 플러스 2는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a가 만약 마이너스 3을 치면은 a 플러스 2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1번의 전제 조건은 a 플러스 2가 음수, 다시 말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순간에 대해서 쫙 푼 거야. 그랬더니 이게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작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아요. 두 번째 좀 작게 그릴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을 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때는 최소값이 0으로 동일하고요. 최대값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최대값일지 이게 최대값일지 알기가 조금 깝깝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서 풀어야 되냐면은 a 플러스 2가 0하고 가까운지 a가 0하고 가까운지를 또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요걸 이제 단순히 그냥 a 플러스 2하고 a 사이에서 0이 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가까운지까지를 나눠가지고 요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2 해서 요렇게 긋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둘 다 최소값은 동일합니다. 최소값은 동일한데 최대값이 a 플러스 2냐 또는 a일 때냐 의 함수값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차이가 이 차이보다 작아야 돼. 이 차이가 뭐냐면은 a 플러스 2가
0을 뺀 거랑 요 차이가 뭡니까? 0에서 a를 뺀 거랑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넘기니까 a는 2a는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a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가 되고, 등호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는 실수 전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1 이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거랑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이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a가 음수가 돼야 돼요. a 플러스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요 차이랑 이 차이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작아야 돼. 그럼 아까랑 범위를 비교하면 이 마이너스 1이 이 부등호방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강의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직접 연산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쌤이 해주지만 팔짱 딱 끼고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를 왜 나누지가 중요한 거야. 네 번째는 이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이때 최대값이 얼마냐면 요게 최대값인 거야. 따라서 a 제곱에서 뭘 빼면 이 최소값이 0이니까 0을 빼면 요 값이 3이 나오면 되고 a가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a가 그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3밖에 없네요. 요거면 답이야. 답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최대값이 요거죠. 얼마입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0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이 3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걸 뭐 전개해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a 플러스 2가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3인 거죠.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0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요거, 최소값이 이게 되는 거죠.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a 제곱이고요. 뺀 값이 3이 나와야 하므로 됐어요? a 제곱 사라지니까 4a 남고요. 4a 이퀄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맞습니까? a 플러스 2제곱, 4a 제곱, a 제곱 4a 4, a 제곱 사라지고 4a 플러스 4가 3이니까 오케이, 맞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1-13번. x가 실수일 때, 좋아. 문제를 보니까 이게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일 때, 요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어. 이게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필수예제에 있었죠. 필수예제 6번이었나? 7번? 6번이었나?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 문제는 a, b라고 하는 게 없이 그냥 숫자가 다 예쁘게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뭐 3, 최소값 3분의 1. 기억납니까? 예. 근데 거꾸로 요게 a, b란 문자가 나와 있으면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a, b를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원리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는 y라고 y라고 나와도 되고요. k라고 놓을까요? 는 k라고 놓을까요? 그럼 이런 거야. x가 실수야. k도 당연히 실수입니다. 분모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실은 함수,
이렇게 생긴 식을 지금 구하는 건데 이 식의 양변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게 되고 양변을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게 되면은 a-k의 x의 제곱 곱한 다음에 한쪽 이항시키는 거야. 플러스 8x 플러스 b-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뭘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게 지금 x가 실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요걸 만족하는 실수값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근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고 조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 식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하니까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k의 b-k 이게 0 이상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요 식은 16 마이너스 ab 분배법칙이야.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ak 플러스 bk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k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16이 0 이하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지금 이 식이 k에 관한 부등식인 거야. 왜냐면 x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 ab가 바뀌어? 아니에요. x가 바뀌면 k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k에 관한 부등식인데 최대값과 최소값 뭐야? k의 최대값이 9, k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게 뭔 소리지? 이 부등식을 풀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하는 2차 부등식이 뭐가 나옵니까? k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파가 얼마입니까? 1이고 베타가 얼마입니까? 9라는 뜻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k-1에 k-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역과정. 그냥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을 푸는 것도 역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하고 이거 똑같은 식인 겁니다,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것을 맞췄을 때. 그래서 얘 똑같은 식이고 얘를 풀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 이하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16이 9가 되는 겁니다. ab-16이 9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a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고 합이 10이고 곱이 25인 거는 5하고 5밖에 없네요. a도 5, b도 5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a 자리에 10-b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에 관한 2차식이 나와. 그걸 풀어가지고 2차 방식 풀면 되는데 어차피 중근이 나오고 뭐 실제로 정수값이 딱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이게 5,5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예제 공부했던 것의 토대로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5문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디까지 했더라? 13번까지 풀었잖아요. 14번부터 마지막에 18번까지가 전부 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14번부터 딱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집중해서 완벽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